안녕하세요. 한의사 서정숙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90%는 관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많으나 평생 관절에 탈 한 번 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국민 질환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 두 번째, 무릎에 물 차는 증상과 무릎에 소리 나는 것 등에 대해 알아보고, 세 번째,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 네 번째, 관절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206개의 뼈와 139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중과 수명이 늘면서 인간의 관절에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손가락, 부위를 가리지 않는 관절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많이 써서 걸리는 퇴행성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2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원인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많이 써서 닳아 없어져서 아픈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전신 질환이죠. 수십 개의 관절이 동시에 아플 수 있고 관절뿐 아니라 심장이나 폐, 다른 장기에도 염증을 일으켜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게 되면 온몸이 전쟁터가 됩니다. 관절뿐 아니라 전신 장기를 다 침범하니까 만에 하나 치료가 잘 안 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가 왜 생기는가? 모른다가 답입니다. 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른 유발 인자와 만나 발병합니다. 우리 몸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몸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 주변 조직으로 염증 세포들이 증식하고 염증 세포들이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뼈와 연골을 녹입니다. 많이 진행되면 관절 주변 힘줄이 다 녹아서 관절이 틀어지게 됩니다. 손가락이 지그재그로 변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병이 생기는 부위가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흔히 도관이라고 하는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망에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관절을 싸고 보호하는 막을 활액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질병이 생기는 부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 부하가 많은 큰 관절, 즉 무릎, 고관절, 허리가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체중과 무관한 작은 관절, 손가락, 손목이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의 차이가 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날 때 더 뻣뻣하고 아픕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알아차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시간이 지나도 그 뻣뻣함이나 통증이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더 뻣뻣하고 아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반면 퇴행성 관절염은 일어나서 10분, 20분 걸어 다니다 보면 금세 그 뻣뻣함이 좋아집니다. 관절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가 관절이 아프면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구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관절보다 무릎 관절은 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관절들은 관절이 만나는 부위가 요철같이 되어 있는데 무릎은 아래는 평평하고 위는 동그랗습니다. 동그란 부위와 판판한 부위가 만나면 굴러가게 됩니다. 불안정한 형태의
안정을 주기 위해 또아리 같은 것을 얹어 놓으면 금방 안정을 찾게 되는데 무릎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아리가 우리가 먹는 도가니탕의 도가니입니다.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판입니다. 그게 바로 무릎뼈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50년 쓰다 보면 물렁뼈가 변화가 옵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 일을 하시면 여기에 퇴행성 변화가 와서 갈라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갈라지면 특정 자세에서 갈라진 틈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병이 오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찌릿하고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자주 반복되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진 않은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것은 안의 연골이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매끄럽지 못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단단한 섬유막이 연골을 긁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연골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리가 난다는 것은 현재 무릎 상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마찰을 줄여야 연골이 닳지 않습니다. 관절 안에는 히알루론산 관절액이 들어있어서 이 마찰을 줄여줍니다. 관절 윤활액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꾸 써서 연골이 닳으면 안 되니까 연골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찾아봐서 연골 성분으로 건강식품을 만드는 것이 관절 건강보조제입니다. 자꾸 없어지니까 먹어서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것들을 사용해 왔나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에 물 차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그 물이 대체 무슨 물이고 왜 생기는 건가 궁금합니다. 관절을 싸고 보호하는 활액막이 있습니다. 이 활액막이 관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절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활액막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몸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마찰에 의해 불순물이 생겼다든지 하면 그걸 없애려고 물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연골이 찢어져서 자극이 될 경우에도 물은 또 찰 수 있습니다. 다쳐서 연골이 손상되면 뼈에 붙어있던 연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연골 찌꺼기들이 무릎 내를 돌아다니면서 자극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과도하게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염증 물질이 인터루킨 1, 베타하고 TNF입니다. 항염증 물질을 끌고 들어와 염증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붓고 열감이 발생합니다. 면역 시스템 밸런스가 관절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면역 시스템을 좋게 하면 물이 차는 증상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이 제 기능을 잘 하려면 영양소가 잘 공급되어야 합니다. 관절은 주위의 근육이 튼튼하고 제 기능을 잘해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관절염 극복의 시작은 자세이고 완성은 운동입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관절은 펴는 게 쉬는 것입니다. 굽히고 있을 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관절을 펴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무릎을 굽히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다리를 꼬면 고관절부터 다 틀어집니다. 꼬지 말고 앞으로 내밀고 앉으셔야 합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허리에 너무 안 좋습니다. 관절염에서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중요합니다.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근력이 떨어지고 자세가 굳어지니까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관절을 많이 움직여서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관절염 극복의 기본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두 번째, 염증을 없애는 것이 기본입니다.
류마티스이든 퇴행성이든 염증이 기본입니다.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지만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염증이 오래돼서 염증이 주위 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통증은 무조건 염증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증을 없앨 것인가? 이러한 고민으로 병원 치료도 하고 건강 보조제도 먹습니다. 염증을 얼마나 잘 없애는가가 보조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걷기라고 합니다. 통증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쁜 질환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난집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불씨가 살아나지 않듯이 염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표들이 좋아졌는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하고 수면이 중요합니다. 즉, 일상생활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관절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SM, 보스웰리아, 코큐민, 초록잎 홍합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의 구성 성분이긴 하나 글루코사민을 먹는다고 연골 성분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루코사민이 뭐냐면 갑각류의 딱딱한 껍질을 염산 처리하면 키틴으로 되는데 키틴의 최종 분해 산물이 글루코스와 아민입니다. 글루코스와 아민을 합쳐서 글루코사민이라고 합니다. 글루코스에 아민이 붙은 아미노당입니다. 10년 이상 관절 건강의 스테디셀러인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글루코사민의 관절염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관절염에는 효과가 없다가 정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포라이프가 글루코사민이 아닌 다른 효과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콘드로이친입니다. 그리스어로 연골이라는 뜻입니다. 연골에 수분 다음으로 콘드로이친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상어나 소의 연골에서 추출됩니다. 혈관이 없으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혈관이 없는 연골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혈관 역할을 합니다. 또 수분을 보유하고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는데 점핑처럼 연골에 탄성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것도 노화가 시작되면서 감소하니까 밖에서 집어넣어 주려고 보조제로 먹는 것입니다. 보스웰리아, 유황이라고 하는데 유는 우유할 때 유자이고 향은 향기입니다. 특유한 향이 나는 나무의 진액이 유향입니다.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액이 나옵니다. 이게 굳어진 게 유향이고 유향을 굳혀서 정제해서 먹는 것이 보스웰리아입니다. 이 보스웰리아는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진통제의 원리가 염증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보스웰리아의 작용 기전인 거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가 들고 간 선물 3가지 중 하나이죠. 이번 신제품 타베트리에 이 보스웰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MSM은 메틸설포닌 메탄이라는 뜻으로 식이유황입니다. MSM과 비타민C가 합쳐져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손상된 근육과 인대층의 복구 과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동안 관절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먹어온 보조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반반입니다. 포라이프가 세계 최초로 관절 건강에 타이보 효능을 입증하고 식약처의 인정을 받고 제품화하였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관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관절이 아프면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증을 없애는 것이 기본이다.
연골이 닳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고 자세와 운동이 중요하다. 스트레스와 운동, 수면, 일상생활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영양과 면역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관절 건강 보조제를 먹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모두 관절 팔팔한 건강 100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